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운은 40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럽니다. 92세에도 저는 여전히 운전합니다. 여전히 통증 없이 걷습니다. 지난 40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좋은 유전자를 가지셨군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천천히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너뛴 움직임, 얕은 호흡, 우리 몸이 여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를 멈추는 순간들. 그러나 방치로 인해 힘이 약해지듯이 꾸준함을 통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실험실이나 교과서에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말입니다. 의사들은 한때 저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활력의 기반이 된 5가지 간단한 운동을 발견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힘, 집중력, 균형, 그리고 평온함을 회복시켜준 의도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체육관이나 젊음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때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조용한 보살핌을 당신의 몸에도 기꺼이 줄 의향이 있다면 이 습관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강하고 예리하며 질병 없이 지켜준 5가지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잘 살아온 삶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당신만을 위한 또 다른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1. 척추각성 의식. 3분짜리 아침 재설정으로 몸 안팎으로 나이를 되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세균이나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2년을 살면서 큰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감기조차 걸리지 않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건강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몸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살아있고 나는 네가 필요해. 매일 아침 저는 눈을 감은 차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고 모든 것을 바꾼 짧은 동작을 시작합니다. 저는 머리를 천천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스트레칭이 아니라 목의 신경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부드럽게 안아주고 마치 제 척추를 안고 있는 것처럼 좌우로 흔듭니다. 그리고는 힘을 풀고 등이 매트리스에 더 정렬되고 더 깨어있는 상태로 자리 잡게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거친 움직임 없이 오직 집중만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심지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3분짜리 의식은 당신의 신경계가 하루에 반응하는 방식을 재조정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뻣뻣한 등 굳은 관절, 그리고 졸린 피를 가지고 침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들은 순전히 힘으로 몸을 똑바로 세우려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첫 1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낙상과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척추를 조심스럽게 깨우면 당신은 온몸이 잘 사는 방법을 기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 기둥 이상입니다. 그것은 몸의 모든 신경을 위한 중앙 고속도로입니다. 척추가 느리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균형 소화 사고, 이 모든 것이 아침 순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척추는 힘보다는 리듬을, 속도보다는 집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52세부터 이 부드러운 동작을 매일 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Journal of Geriatric Physical Therap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척추 동원 운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낙상 횟수가 줄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하루 종일 정신적 명료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입니다. 더 가볍고 더 유연하며 자신의 몸과 더 연결된 느낌. 저는 전에는 뻣뻣하게 잠에서 깨어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의식은 힘이나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산성으로 서두르게 하는 세상에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진실은 약한 기반 위에 강한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척추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호흡, 모든 생명력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척추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신성한 3분 의식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제가 90대에도 예리하고 강하며 질병 없이 지내기 위해 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방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번 넘어짐에서 당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청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2. 마법 의자 루틴. 주방을 떠나지 않고도 힘을 되찾게 해준 매일의 연습. 저는 힘이 노력에서, 땀에서, 힘든 추진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강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간단한 물건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주방의자.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저를 겁먹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닥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일어설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대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캐비닛에 손을 뻗으면 어깨가 삐끗했습니다. 한때 안정되고 강했던 허벅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침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라이팬에 손을 뻗으려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은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한 번에 한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유지한 다음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몇 인치만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던 것이었습니다. 다리 운동 후에는 팔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팔을 몸 앞으로 똑바로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며 들어 올려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번의 느린 들어 올리기 무게 없이 서두르지 않고 오직 호흡 현재 그리고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몇 주 안에 어떤 약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침대에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더 이상 벽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식료품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저는 유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는 깊은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단순한 좌석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을 위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능적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모방하고 신경계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종류의 움직임 말입니다. 실제로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앉아서 다리 및 팔 들어 올리기를 수행하는 노인들은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려주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 루틴의 아름다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에서 회복 중이든 관절염을 앓고 있든 아니면 단순히 세월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든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 약간의 호흡 그리고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의자에서 매번 들어 올리는 것은 근육들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목적이 있어.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매번은 뇌에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이제 주방 의자가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은 제가 발견한 다음 것이고 제가 결코 사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3. 4차르78 호흡.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리듬. 저는 숨이 약이나 근육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자라는 것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특정 리듬으로 숨을 쉬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질병을 완전히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짓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8세였을 때 처음으로 깊은 피로의 징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뭔가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리워진 안개, 소화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검사 결과는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478로 알려진 호흡 기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것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보충제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시도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코로 4초 동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7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오므리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참아왔던 한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분 안에 심장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알아채지 못하게 항상 약간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생각이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요함을 느꼈고 그 고요함이 제 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478 호흡을 매일의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4번, 밤에 4번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개선되었습니다. 항상 괜찮았던 면역 체계는 거의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한 독감 시즌이나 긴 겨울 동안에도 저는 튼튼하게 지냈습니다. 제 몸은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 안팎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478 호흡은 휴식, 소화,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이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방어에서 성장으로 전환됩니다. 코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주요 장기의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반응하기보다는 탄력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 이상입니다. 저에게 숨은 제 생각과 건강 사이, 나이 드는 스트레스와 현재의 우아함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매번 내쉬는 숨은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번 들이쉬는 숨은 조용한 화건과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강하다. 호흡은 단순히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의식만으로도 몸의 전체 리듬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치유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부드러우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이 건강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매일의 산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목적 의식에도 말입니다. 친구여, 그것이 다음으로 갈 곳입니다. 여전히 시청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4. 걷기를 약으로 삼기. 힘, 정신, 시간, 감각을 회복시켜준 15분 의식. 몇 년 전 저는 걷기가 단순히 어딘가에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소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더 자주 아팠습니다. 생각은 더 뒤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들은 길었지만 더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 속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확장되는 대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간단해서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의 어떤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지만 체육관에서나 헤드폰을 끼고 걷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 숨의 리듬, 그리고 주변 세상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홀로 밖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 블록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렸고 등은 저항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루하루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은 15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을 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몸과의 연결감, 세상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과할 권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소화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때 제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던 걱정들은 아침 산책의 햇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지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강렬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몸을 지치게 하는 대신 존중하는 종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걷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팔을 옆으로 부드럽게 흔들고 각 발을 조심스럽게 놓을 때 당신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림프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뇌에 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존재에게 나는 여기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마침내 수세기 동안 노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따라잡았습니다.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만 걸어도 노인의 염증 지표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의 또 다른 연구는 실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야외에서 걷는 것이 창의적 사고와 인지적 명료성을 훨씬 더 많이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를 넘어 저는 이것을 압니다. 산책 후에는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엄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둔해집니다. 생각은 엉성해지고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산책 후에는 마치 제 안에 숨겨진 부분을 열쇠로 연 것처럼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미소 지으며 갑니다. 제가 이미 행복해서가 아니라 걸으면서 미소 짓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미주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미주신경은 우리 건강의 많은 부분을 조용히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꼈다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에너지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디드세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올바른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책에서 돌아오는 순간 접시에 무엇을 놓느냐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 손 열기 의식. 당신을 독립적이고 살아있게 유지하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 나이가 들면서 아무도 당신에게 준비시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아니고 청력이 흐려질 때도 아니고 손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항아리에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습니다. 수표를 써도 펜이 떨립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려고 하면 갑자기 옷을 입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작업이 됩니다. 그 순간은 조용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힘과 정밀함의 도구였던 우리의 손은 종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라고 가장 먼저 속삭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아차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74세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열쇠를 떨어뜨렸고 한 번은 거의 집에 갇힐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서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응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과 뇌는 예전처럼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작고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웃을 만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숟가락이나 칫솔을 들기도 전에 저는 손을 최대한 활짝 펴서 각 손가락을 빗줄기처럼 쭉 뻗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완전하고 강한 주먹을 줍니다. 5초 동안 잡고 있다가 10번 풀어줍니다. 그게 다입니다. 무게도 없고 도구도 없고 오직 주의와 의도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2주째에는 손가락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혈류가 느껴졌습니다. 반지가 더 이상 조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글씨를 쓸 때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지 않고 식료품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다시 유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팔다리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율성의 확장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먹이고 씻기고 보호합니다. 그것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것들은 창조하고 표현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손 강화 운동은 관절염 통증을 크게 줄이고 악력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노인의 신경학적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력은 이제 장수와 전반적인 활력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없이도 저는 제 손이 제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성한 일일 의식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에 머무르는 것, 매일 아침 소분만 손가락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조용한 종류의 힘입니다. 무시하기 쉽지만 독립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는 일종의 헌신 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이가 당신의 주도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그것을 합니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항상 포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숨걷기, 의자 척추, 그리고 이제 손을 통해 저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 후에 제가 밤에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제가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며 심지어 노화 시계를 되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친구여 다음으로 제가 공유할 것입니다. 결론 작은 것들의 조용한 힘. 90년이 넘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젊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건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의 시작입니다. 젊음이나 속도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함 주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친절에 의존하는 힘 말입니다. 제가 당신과 공유한 이 5가지 운동, 즉 척추 각성 마법 의자, 루틴 478 호흡 치유에 산책, 그리고 아침 손 열기 의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메달을 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저에게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독립성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몸 말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적게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서 옵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하거나 수도승처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말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복 속에서 회복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부드럽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 쉬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숨은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은 초대입니다. 저는 이 습관들을 젊었을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것을 60대에 이미 몸이 아프고 느려지고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저항하고 마음이 방황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보상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돌볼 때 당신은 몸이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꼿꼿이 서게 하고 더 깊이 숨 쉬게 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단지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세월을 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기 제 조언입니다. 한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동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나 올바른 장비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돌리세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의도를 가지고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리듬에 맞춰 숨 쉬세요. 현재에 머물며 걸으세요. 당신이 성장하고 싶은 하루와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몸에 주는 모든 보살핌의 행위는 쇠퇴에 대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활력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의 세월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월의 삶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배웠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공유해주세요.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건대로 삶을 살아가세요.